퇴직 후 홀로 살아가던 한 여인, 김순자. 그녀의 고요한 하루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열자 젖은 종이봉투를 든 사위가 서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미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후회가 한순간에 마주합니다. 그날 사위는 왜 장모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비 내리는 밤, 식탁 위에 남겨진 한 장의 편지가 모든 걸 뒤흔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의 손에 다시 그 봉투가 돌아왔을 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움보다 깊은 용서, 후회보다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늦은 오후 회색빛 하늘 아래 빗줄기가 천천히 골목을 적십니다. 김순자는 창가에 앉아 묵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퇴직한 지 5년, 하루의 시간은 길고도 느립니다. 지병으로 약을 챙겨 먹는 일상이 이어지지만 마음은 더 허전합니다. 딸 은지는 일에 쫓겨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고 사위 정우는 결혼 후 거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고개를 듭니다. 빗물에 젖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순자는 순간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사위 박정우입니다. 문이 열리자 축축한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듭니다. 정우는 조심스레 인사를 하고 젖은 신발을 벗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수건을 내밀지만 눈길은 피합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흔적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한때 딸을 울리던 사위가 이토록 초라해진 모습이라니 마음 한켠이 복잡합니다. 몸이 안 좋아 보이네요. 순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들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습니다. 순자는 다시 묻지 않습니다. 대신 냉장고에서 남은 국을 데웁니다. 정우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손에 쥔 봉투를 내려놓습니다. 그 봉투엔 구겨진 영수증과 현금 몇 장이 비에 젖어 있습니다. 순자는 잠시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립니다. 이건 뭐예요? 병원비 조금이라도 보태려고요. 그 말에 순자의 손이 멈춥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미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아무 표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뜨거운 김이 서리고 두 사람 사이엔 말없는 시간이 길게 늘어집니다. 정우는 젖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굵어지고 천천히 어둠이 내립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예감이 순자의 가슴에 스며듭니다. 그녀는 모르게 손끝을 꽉 쥡니다. 박정우는 식탁 앞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젖은 옷자락에서 아직 비 냄새가 났습니다. 김순자는 냄비에서 국을 덜어 그 앞에 내려놓았지만 숟가락은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계속 정우의 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 위에는 구겨진 독촉장이 여러 장 겹쳐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들을 가만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빚 독촉서, 미납 공과금, 밀린 임대료 고지서가 비에 젖은 글씨로 번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는 아직 안 들어왔죠. 짧은 말 한마디에 정우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요즘은 통 연락이 안 됩니다. 정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남았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연민이 올라왔습니다. 비가 다시 세게 내리기 시작하자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세상 참 고단하네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이건 제 병원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지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로 밀려난 그것을 멀리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내 딸이나 잘 챙겨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향할 때까지 순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식탁 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마르며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미움보다도 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금세 적막해졌습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봉투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는 아직 축축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몇 장의 현금과 손으로 쓴 종이가 나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짧은 글귀에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지난 세월 내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딸 은지가 결혼하겠다고 했던 날도 바로 이런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순자는 반대했습니다. 없는 집 자식이 무슨 능력으로 우리 은지를 지키겠냐? 그 말을 들은 은지는 끝내 울며 나갔고 며칠 뒤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순자는 그때부터 사위를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늘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위가 비에 젖은 채 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다시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손편지의 끝부분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 한 줄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밖은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줄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맺혔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빗소리는 여전히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쉽게 그치지 않는 감정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엔 잔잔한 빗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어젯밤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멍하니 손가락으로 종이의 주름을 쓸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점점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순자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의 대학 동창 윤지였습니다. 은지 혹시 연락됐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친구네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정우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녀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의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편지 뒷면에 희미하게 번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자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서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발밑에 물이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우의 집 주소는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주소를 말하자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서자 김순자는 우산을 들고 허둥지둥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정우의 집 앞 골목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허름한 단층 주택의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는 퀴퀴한 술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발끝으로 신발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술병과 계약서, 구겨진 청구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결혼식 사진이 반쯤 떨어진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웃던 사위와 딸의 얼굴이 빗물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더 열었습니다. 작게 열린 욕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자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문을 열자 정우가 바닥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컵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주변은 흥건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정우는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든 정우의 얼굴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삶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이마주름, 손등에 굳은 살, 낡은 옷. 순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손끝에 묘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살아내려 했던 거구나.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저분한 식탁을 닦고 쓰러진 의자를 세우며 방안을 차근히 정돈했습니다. 비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벽 사이로 스며드는 용서의 소리 같았습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썼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김순자가 조용히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나무처럼 단단한 침착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손등이 떨렸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곧 올 거예요. 정우는 젓가락을 멈춘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냉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김이 피어오르며 따뜻한 빛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서로 힘들어 합시다. 몇 시간 뒤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세 사람은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국을 덜어 은지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은지는 수저를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식을 거예요. 어서 먹어요. 그 순간 공기 속의 긴장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조용한 식탁 위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가 다시 번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 안엔 오랜만에 사람의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순자는 조용히 찬장을 열어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결혼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미소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삼키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사진의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은지는 눈을 내리깔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손을 떼고 옆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서랍 속에 넣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정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돌려드려요. 정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은지는 눈물이 고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들이쳤습니다. 거실의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내려와 앨범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웃음과 지금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순자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골목을 비쳤습니다. 김순자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컨디션이 좋아진 얼굴이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자 낯익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진의 반찬 가게.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고 아담한 가게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지가 계산대에 서 있고 정우가 배달 상자를 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반찬 냄새와 구수한 김치 향이 뒤섞였습니다. 정우가 순자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웃었습니다. 은지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매대 위 김치 한 통을 골라 들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은지는 카드 단말기를 밀며 웃었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랜 시간 미뤄둔 따뜻함만 남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김치 봉투를 품에 안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눈이 살짝 부셨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포장을 바라봤습니다. 비닐 겉면엔 손글씨로 쓴 문장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맛 그대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봉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안엔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오랜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 끝에서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자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로 조용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에도 늦지 않은 화해가 있기를.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따뜻함을 나눠주세요.